안녕하세요. 바일레오입니다. 오늘은 제 9강이고요. 경도십의 철학으로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자와 남자는 틀리다. 네, 어떠세요? 인정하세요? 여자와 남자는 다르다. 어떻습니까? 네, 제 강의 1강부터 이렇게 쭉 들어오신 분들은 틀리다가 아니고 다르다라고 인정을 하실 겁니다. 네, 여자와 남자는 틀린 게 아니고요. 다른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이 다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느냐? 오늘은 이 주제입니다. 여자를 여자와 남자와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힘만 자랑하는 남자 XX. 에휴, 저 머리가 텅 빈 여자 XX. 뭐 이런 식이 돼요. 그런가 하면은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기능을 살필 줄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에게 없는 거는 여자에게 있잖아요. 또 여자에게 없는 게 남자에게 있어요. 이런 기능들을 살필 줄 알게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사람들. 근데 틀리다고 딱 결론 지어버린 사람들은 이런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틀리다 하는 사람들은 비방을 자주 해요. 그럼 뭐 어떤 연예인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성공했다는 뭐 스폰서가 어떻고 막 이럽니다. 또 뭐 정치인이 누가 이렇게 하면 제가 뭐 그냥 저 자리에 갔겠어? 뭐 뒤에 똑같이 해먹고 있겠지. 뭐 이러면서 비방을 많이 해요. 그런가 하면 다름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상대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걸 인정을 할 줄 알아요. 왜냐? 나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걸 또 인정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틀림과 다름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선이에요. 그래서 틀렸다가 아니라 틀리다, 나하고 틀리다가 아니라 나하고 다를 뿐이라는 걸 반드시 인정하시면 여자와 남자의 관계도 쉽게 이해가 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은 딱 사람을 가치의 기준으로 정해버려요. 여자니까 이래, 남자니까 이래. 여자는 원래 이래. 남자는 원래 이런 거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그룹 지어가고 서로 막 싸워요. 자기들끼리 막 비방해요. 근데 집에 가면 뜨겁같이 만나요. 네, 희한해요, 인간은. 그런가 하면 다르다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은 가치의 다양성을 그 안에서 찾아냅니다. 아, 여성은 남성하고 이런 차이가 있지. 그럼 이런 것들은 뛰어나고, 남자는 또 이런 게 뛰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믹서를 해갖고 이런 방향으로 섞어서 가면은, 좋겠는데? 이러면서 다양성 속에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자와 남자는 틀리다. 이게 대표적인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근데 이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세상에 많아요. 흑과 백의 논리. 이 흑과 백의 논리로 정치 싸움 하죠. 그리고 집에서도 싸움 많이 하죠. 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시각 차이가 너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근데 인간이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진짜 제가 봤을 때 짐승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인간. 그래서 인간을 짐승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는요, 수많은 오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수많은 오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맞다, 너는 틀리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로 상대에게 상처를 줘요. 근데 상처를 주고 끝나느냐? 아니요. 상처를 그대로 받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그 사람한테 얘기해도 이 사람은 이분법적 사고니까 네가 나한테 지금 이런 걸 말하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여 버려요. 네,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 단절이죠.
더 이상 얘기해봤자 계속 뭐 얻어지는 게 없어요, 서로한테.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사고는 반드시 여자와 남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흑과 백의 논리, 이분법적인 사고로 사고한다면 큰일 납니다. 고치셔야 돼요. 나는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진짜 내 주위 많이 아프게 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원한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원한적 사고. 원형으로 돌아가는 사고의 순환체. 그러니까 직선으로 이건 이거고 좌우를 나누는 게 아니고 둥글게 모든 걸 포함해 가지고 쭉 살펴보는 사고. 이걸 원한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순환 체계를 가지고 살면은 상대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이 원한적 사고는 틀렸다가 아니라 다를 뿐이다를 인정할 때만 하실 수 있는 사고예요. 그래서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다름을 먼저 인정을 해라. 네. 지혜가 지식이 지혜가 될 수 있는 핵심이 다름에 있어요. 다름. 지혜는 배워서 아는 지식이잖아요. 제가 일강에서 말씀드렸죠. 지식은 사용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있대. 그냥 죽은 거나 똑같아요. 사용을 안 하니까. 근데 지혜는 뭐냐면 하나를 알더라도 이걸 사용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지혜거든요. 그러면 지식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내가 서울대 나왔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석사, 박사 하긴 3개, 5개 따와도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은 지식이 많을 뿐이지 인간 안으로 들어오자고요. 인간 관계에서 과연 그만큼 그 사람이 공부했을까요? 틀린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뭐 심리학을 공부했다든가 인간 행동 심리학을 공부한 박사들이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뛰어나죠. 근데 또 전문 분야에 가고 기술 분야에 가면 그 사람이 과연 뛰어날까요? 아니에요.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야말로 진짜 지식입니다. 활용하는 것은 지혜예요. 그래서 정도십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듣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네 하면 이거는 죽은 지식이에요. 근데 저런 생각도 있어? 나도 그런 생각 해봤었는데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제 말 때문이 아니라 제가 던져드린 이 주제를 가지고 내 스스로 나를 살펴볼 줄 안다 그러면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바로 정도십의 철학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게 지혜다. 이거예요. 다름을 인정해야만 우리 뇌는 왜 다르지? 이렇게 가요. 근데 저건 틀렸어 그러면 우리 뇌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야. 답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뭐를 공부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틀렸다가 아니고 다르다. 이게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할 줄 알면 왜 다르지? 왜 저 사람과 내가 다르지? 왜 저 사람과 저 사람이 또 다르지? 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또 다르지? 행동하는 게 다르고 왜 생각하는 게 다르고 왜 이렇지? 하고 의문점을 계속 가지고 그거를 삶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름을 인정할 때만 우리의 뇌는 공부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자와 남자의 차이에 근원도 있겠죠. 네, 세상에 있는 대표적인 근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죄 때문이다. 네, 우리 세상에 사는 75억 중에 50% 이상이 종교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원죄를 다루는 기독교라고 소위 통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인구 중에 40%가 됩니다. 70억 인구 중에 40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상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 들어와 있어요. 원죄 때문이다. 근데 이거 유치한 말장난이고 핑계 정가고 죄인들의 습성일 뿐이에요. 원죄는 그거예요.
이부가 선악간을 따먹어 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요, 이부 잘못이 아니거든요. 더 큰 잘못은 남자인 아담이 했어요. 왜냐? 아담이 하나님한테 너 이거 먹는다면 죽을 것이다. 먹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지 이부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뱀이 유혹을 하니까 우리 신랑이 야, 다른 과일은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는 먹지 마. 한마디 했겠죠. 왜? 그러니까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놨겠죠. 그러니까 뱀이 막 얘기하면서 야,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랬었는데 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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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하니까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도 아담을 혼내시지 이브한테는 뭐라고 말도 안 해요. 책망도 안 하고 그냥 그래 너가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너 어쩔 수 없다 너 일단 뭐 네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너도 범죄에 가담을 했으니까 너도 벌을 좀 받아라 그러면서 상고의 고통을 주시고 남자의 말을 들으면서 살게 만드시고 그런 건 하셨지만은 더 큰 잘못은 아담이 했습니다. 아담이 약속을 어기고 받아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계속 핑계만 대고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에덴에도 쫓겨났잖아요. 우리 조상. 네. 근데 이걸 갖다 여자 탓해. 왜? 여자가 먹었다. 아니요. 남자가 약속의 당사자였지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혼 안 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원죄 때문이다. 이런 거 아주 근거 없는 신앙적인 이기심, 신앙을 가장한 아주 세상에 아주 악한 여자를 갖다가 무슨 뭘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듣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죠. 남존여비 사상 때문이다. 예, 아닙니다. 남존여비 사상은 애국으로 하면은 노예 사상. 우리나라에도 노예는 우리나라에도 뭐 그 양반과 쌍놈 해가지고 뭐 머슴들 있고 이랬으니까 우리나라에도 노예라는 표현은 영어적 표현이고 우리나라는 그냥 그 종농 네 그게 노예잖아요. 네, 똑같은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상들에서 권력과 부와 명예 힘의 불균형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여자도 그냥 권력 그리고 자기 명예와 부를 자랑하는 그 정도의 하나의 어떤 그 물품처럼 취급을 한 사상이 있어요. 이게 노예 사상인데 이런 것들 그리고 힘의 불균형 때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의 힘의 불균형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자가 남자하고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천만에요. 이 힘의 불균형에 눌려가지고 여자가 그렇게 힘들게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살아낸 거예요. 남자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원죄를 따져도 남자가 더 큰 잘못했고요. 그리고 남자들의 세계에서 사회적 묵시를 받아들인 이기심 때문이에요. 남자들의 이기심 때문에. 여자한테 잘못해놓고 미안해 하면서 말하기는 중심 상하니까 여자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응?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칠거지약 있죠? 네, 외국의 노예 사상보다 더 지독한 사상이 여자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돼 이래 근데 남자는 왜 없어요 똑같이 남자도 실거지하고 똑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여자만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런 사회적 묵시에서 남자들이 이기심이 만들어낸 겁니다 틀리다 네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요 이기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만 옳다 이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에게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래야 돼 이런 사람들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고 세상 기준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마치 원래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그럼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일 것이냐 한번 살펴보죠. 가장 큰 핵심은 이것 같아요. 저도 연구를 많이 해봤지만 책도 많이 보고 하는 거 봤지만 그냥 그냥 자기들 생각이고 듣기 좋은 말이지 절대 뭐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기능의 차이일 뿐이다. 여자와 남자는 기능의 차이일 뿐이다. 이게 제 철학적 결론입니다. 어떤 기능의 차이냐?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이 기능의 차이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어떤 사고의 기준들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능의 차이 첫 번째, 타고난 힘이 틀립니다. 네, 이거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 타고난 힘의 차이 때문에 남자들은 사회 활동을 합니다. 지금처럼 질서가 법으로 이렇게 잘 잡혀 있는 세상에서도 세상이 지금 바깥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약자인 여성들은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말 입에 올리기도 껄끄러운 그런 일들을 당하고 살잖아요. 지금 세대도 이런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아무 질서도 이렇게 잡히지 않은 그 옛날에 전기도 없고 깜깜한 밤에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난리 났겠죠. 네. 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조상들은 남자들이 사회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힘이 균형이 어느 정도 맞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해야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사회활동으로 나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끄는 게 자기들이 됐잖아요. 중심이. 그러다 보니까 여성 앞에서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성은 어떻게 되느냐? 힘의 균형에서 밀리다 보니까 약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은 가정을 돌보는 역할이 주 일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보려면 사랑으로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사랑을 우월을 시하는 우월주의로 변해갔어요. 네, 이게 제가 내린 차이들의 결론들입니다. 여성은 가정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정을 잘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해오고 교육받고 해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문화가 여성한테는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모든 것에 우월한다. 이런 우월주의의 기준이 생기게 됐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의 기능이 다르죠. 남과 여가. 네, 육체의 기능이 달라요. 이 기능의 다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남성들은 힘이 좋잖아요. 육체의 기능이 강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적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요즘에도 TV 많이 하잖아요. 뭐 글러브 끼고 할 뿐이지 서로 패고 피 흘리고 뼈 부러지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좋다고 막 거기다 베팅하고 막 승부 보고 막 이런 세상에 살아요. 모든 스포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기고 짐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게 남성들의 세대라서. 남성들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폭력적으로 변해버려요. 이 힘을 쓰고 자랑하고 싶어서. 해서 승부를 걸고 승부의 목숨까지 걸고 도박도 똑같아요. 이런 자기의 힘의 우월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도박에 또 쉽게 빠져듭니다. 승부를 봐서 상대를 꺾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탕진하는 이게 남성들의 기준이 되고요. 여성들은 반면에 누구와 싸울 일이 거의 없잖아요. 집안에서 자기 가족하고 이렇게 가족을 챙기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감성적인 사람으로 변해서 상대와 대화하는 법을 많이 발달을 시켰죠. 네. 상대와 감성적인 대화를 할 때도 남자들처럼 세상 일을 가지고 뭐 승부를 봐가지고 내가 이겼니 졌느냐 아니라 그런 건 말고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에 감성을 더해가지고 대화하게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애가 강해지게 됐어요.
네, 이거는 여성 남성을 이해하자고 말하는 것이지 절대 뭐 또 다른 구분이거나 어떻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에서 살다 보니까 여성들은 밖에 나가서 막 사회활동하는 남성들보다는 많은 시간을 집에서 가정에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면의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기를 돌보는 자기애가 강해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요. 그래서 사고의 패턴들이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남자는 힘을 믿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감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 운다. 건강에도 안 좋아요. 울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포들이 다시 활성화된답니다. 의학적으로. 근데 남자는 울면 남자가 아니다. 네, 이렇게 발전해 왔고요. 사회적인 이치로 자존감을 찾습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내 직급, 내가 가진 능력, 권력 이런 것들로 자기의 존재감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가정에 오면은 항상 뭐 불평불만이 많이 쌓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남자들 거의 많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가정에 오면은 가족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힘으로 승부 볼 수도 없고 승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능처럼. 네. 그리고 여성분들은 무관심과 관심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왜냐면 자기애가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관심을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가 싸우는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성과 남성이 싸울 때,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싸울 때, 여성이 원하는 관심을 남자가 이해를 못해서 싸워요. 큰 실수에서 싸우는 것은 거의 한두 개일 거예요. 나머지 모든 싸움은 거의 이 관심과 무관심에서 나타나요. 이게 싸움으로 변립니다. 남자는 이해를 못하고 여자는 관심 없다고 얘기하고 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상적 기준들이 다르게 됐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자기의 자존감을 남자들은 사회적인 이치에서 찾는다고 그랬죠. 근데 여성분들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뭐 여자 3명 모이면 뭐 접시가 깨진다? 이것도 여자 편애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남자들한테 없는 기능이에요. 여성들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 대화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자존감. 근데 남성들은 아무 말 안 하고 딱 늙어 죽을 때까지 딱 3번 울고 살더라도 내가 이치로 왕이었어. 그러면 자존감을 느끼고 살아요. 참 불쌍하죠. 네. 그렇게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반드시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자, 성차별은 어떻게 생기는가? 남자와 여자의 차별 어떻게 생기느냐? 네, 잘 들어보세요. 큰 차별은 뭘까요? 남자와 여자의 성을 차별하는 가장 큰 차별.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가정교육에 있습니다. 뭐 세상이 그렇다, 뭐 원죄 때문이다, 아니면 뭐 남존여비 사상 때문이다, 노예 사상 때문이다. 필요 없어요. 힘의 균형 때문이다. 그것도 다 필요 없어요. 다 맞는 얘기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학교 교육. 학교 교육에서도요. 우리 뭐 교과서나 이런 거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뭐 평등한가요? 사회적 성상품화. 이게 가정교육을 아무리 잘하고 학교 교육을 아무리 잘해도요. 사회적 성상품화가 모든 걸 덮어버려요. 여성은 이래야 된다. 남성은 이래야 된다.
비문법적인 사고로 계속 사람을 유혹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격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제품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격으로 받아들이죠. 아, 저걸 바르고 나도 저렇게 이쁠 거야. 저걸 가지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그렇게 존중해 줄 거야. 이러면서 남성, 여성을 상품화를 시켜버려요.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런 게 아름답다. 이래야 관심받는다. 이러면서. 이게 마케팅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욕할 필요 없어요. 마케팅에 당하는 사람이 바보지. 내가 기업을 하는데 더 좋은 마케팅 해가지고 충분히 기업하는 목적이 이윤 추구인데 그럴 수 있어요. 왜 나쁜 짓까지 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게 세상입니다. 이 사회적 성상품화가 교육을 다 덮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힘들어요. 남자와 여자의 성차별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세상이 아무리 이렇더라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하는 가정교육. 내가 그만큼 차별받고 살았잖아요. 근데 왜 이 시대의 부모들도 똑같은 교육을 하느냐고. 저는 이게 화가 나요. 나는 그렇게 교육한 적 없는데? 아니요. 그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여자애가, 남자애가. 두 마디면 그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애가 그러면 안 돼. 남자애가 그러면 안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죠. 이게 성차별입니다. 다른 게 성차별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온 사람들이 커가지고 똑같은 짓 하는 겁니다. 남과 여의 성차별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받은 교육 환경에서부터, 의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의 남녀를 성차별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본인이, 내 스스로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성차별을 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셔야만 이거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애가 이래야 된다. 여자애는 이래야 된다. 남자는 씩씩하고 남한테 가고 말도 잘하고 당당해야 되고 왜 여자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여자는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이뻐야 되고 위험한 세상이니까 이래야 되고 천만에 이런 교육이 성차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시대의 변화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의식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4차 산업시대. 그러면 그 4차 산업시대가 우리한테 왔어요. 이제 시작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앞으로 2, 3년 후면 이런 세계가 올 거라고 많은 박사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막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해라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 막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 헷갈리게 하면서 막 돈 빼먹고 있죠. 근데 그 시대를 살아야 되는 인재 양성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 교육이 4차 산업 시대에 맞춰가지고 교과서가 다 바뀌었나요? 전혀 안 바뀌고 있죠. 그러면 사회가 이렇다면 이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가 무엇이냐? 4차 산업 시대는 딱 하나로만 큰 줄기를 잡으시면 돼요. 힘을 쓰는 시대가 아니라 머리를 쓰는 시대다. 4차 산업. 그래서 머리를 쓰는 데는 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성의 일꾼이 그만큼 많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4차 산업 시대예요. 왜냐? 여성과 남성 딱 대결을 하면 딱 차이 나는 거 하나잖아요. 힘. 머리 지식에서 차이 나나요?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 시대는 힘의 균형이 필요 없는, 힘의 논리가 필요 없는 시대. 그래서 머리의 시대가 4차 산업 시대.
그렇다면 여성들도 얼마든지 사회에서 큰 뭔가 성과들을 낼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교육하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 세상은 그렇게 교육 뭐 못 따라간다고 쳐요. 그러면 가정에서라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여전히 남자애가 여자애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성차별은 극복할 수 없어요. 성차별은 극복은 언제쯤 할 거냐? 제가 예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만약에요, 지금부터 성차별적인 사상을 바꾸고 교육을 한다면, 네, 한다면 30년 후쯤 세대가 바뀌면 성차별은 없어질 겁니다. 지금부터 가정에서요, 우리 자녀들한테 남자는 여자는 이 기준 없이 교육을 시작을 한다면 세상에서 학교는 따라오는데 가정보다는 훨씬 늦어요. 세대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부모들이 요청을 해야 교육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막 한 10년, 20년 늦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에서 여자애는 남자애는 요 사상만 싹 지워버리고 자식은 내지는 누구라고 결론 짓지 말고 너는 요렇게만 간다면 그 세대들이 남자와 여자의 구분 없이 자라난다면 이 세대들이 주인공이 됐을 때 성차별은 없어질 것이다. 내용입니다.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꼰대가 되지 맙시다. 네, 꼰대란 건 뭐냐면요,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지식, 내가 이렇게 살아온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정답으로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최고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꼰대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내 답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못 쫓아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답은 이거야. 그러면서 막 우겨요. 나이 많다고. 나이가 벼슬입니까? 근데 벼슬처럼 여기고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양반 쌍놈 그 조선시대 끝자락에 살고 있잖아요. 아직도. 네. 그래서 세상은 날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내 사상이 정답일 수가 없다. 이거를 인정을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성평등의 시대적 변화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힘의 논리로 살던 시대가 아니다 이제. 남자들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시대는 지나갔다.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나라 수준 안 되는 후진국들은 아직도 남자들의 힘의 시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시대 지났어요. 이제는 힘으로 사회가 유지되는 시대가 아니고 머리로서 사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의 능력을 갖다가 구분하면은 착각이다. 어떤 리더도 그런 마인드 못 고치면 그 사람 리더 자격이 없어요. 시대를 뒤떨어지는 꼰대밖에 안 됩니다. 성별 차이는요, 기능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앞서서 제가 살펴드렸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보완을 하셔야 돼요. 여자의 장점, 남자의 단점, 남자의 장점, 이거를 갖다 서로 보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좋은 가정도 이룰 수 있고 좋은 사랑도 꽃피우면서 계속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서로 다름을 인정을 안 한다? 그리고 서로에게 약한 것들을 서로 보완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의무적으로 사는 부부일 뿐이지 사랑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약한 점을 내가 보완해 주는 사람. 희소성의 가치 기준 반드시 확립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단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을 뿐더러 단 하나도 희소성을 지니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어떤 세상적 기준으로 너는 이래 판단한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자 남자는 없습니다.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서 태어나고요. 여자는 남자의 씨에서 태어날 뿐입니다. 하여 남자 여자는 기능이 틀리지
어떤 힘의 논리가 틀린 게 아닙니다. 자,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영어에 man이라는 말이 있고 woman이라는 말이 있죠. man이 남자, woman이 여자. 이 정확한 영어의 언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남자를 man이라고 하는데 여자한테도 man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man이. 근데 WO가 들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 wom이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womb. 이게 뭐냐면은 자궁을 가진 사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man과 woman은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자는 자궁을 가진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뜻해요. 기능. 여자와 남자의 차이 이게 아니라 그 차이가 뭐냐? 기능적 차이다. 이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단 하나의 존재입니다. 여자는 남자는 천만에 아닙니다. 누구나 단 하나의 존재예요. 여성들은 남성들은 천만에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단 하나 희소성, 희성을 지닌 유일한 인간, 인격을 지닌 단 한 사람의 사람일 뿐이에요. 이 의식이 없다면 내 자녀 교육도 계속 그렇게 하겠죠. 여자애가, 남자애가.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성차별적인 교육을 내가 시키면서 세상이 성차별을 한다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다 버리셔야 돼요. 사람은 오직 유일한 가치를 지닌 단 한 사람마다 다른 존재입니다. 나도, 당신도. 남과 여로 구분 짓지 마세요. 그건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의 시대요. 네, 준비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힘의 논리로 남성들이 주도하던 시대는 이미 우리나라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머리의 시대예요. 머리의 시대. 지식의 시대. 이 지식의 시대는 똑똑한 여성분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남자가 가지고 있지 않는 감각적인 섬세한 면들, 사랑을 위한 면들, 존재감과 관심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남자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게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든 어떤 CEO든 어떤 오너든 간에 앞으로 여성 인재를 높이시고 잘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당신의 회사가 더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남녀가 평등한 사이가 됐을 때만이 정말로 화목하고 행복한 진짜 사랑이 넘치는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꿈만 같네요. 말을 했지만 하지만 저는 노력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차별이 없는 나라 한번 세계 최초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이상 잔소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